탐나 형성이라고 아까 큰 그 현판 왼쪽에 보면 숭정 귀원후 삼 경자 동 영주 주인 육순 오세옹 화산인 김영수 요거 취필이라고 됩니다. 김영수 목사라고 있거든요. 조선 정조 때 제주에 왔던 김영수 목사가 썼는데 제일 마지막에 취필이 술 취할 취자에다가 부필자예요. 술 취해서 썼다 뭐 이런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아마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김영수 목사가 초서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또 대자 소자 작은 글씨 말고 큰 글씨의 또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꼭 글씨 쓸 때 옆에 이제 술 한두 잔 넣고 이렇게 한 잔 딱 따라 마시고 이렇게 아마 붓글씨를 휘갈게 썼나 봐요. 저기 방선문 아시죠? 방선문에 가면은 거기 환선대라는 마애명이 있습니다. 돌 바위벽에 새겨진 이제 시가 새겨져 있는데 그 환선대라는 시도 바로 요 김영수 목사가 이제 지어서 그 한시를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 놓은 것입니다. 이 숭정 기원후 세 번째 경자년 겨울에 영주 주인이 제주 목사고 65세 뭐 나이 든 분 김영수가 한잔하고 이제 붓을 잡았다. 그래서 이 형승이라는 말이 어떤 그 뛰어난 지세나 풍경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군사 요새지를 형승이라고도 한대요. 그러니까 탐나의 형승이다 하면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괄해서 아마 김영수 목사가 쓴 것 같아요. 이 제주의 어떤 그 풍광도 담기면서 아주 중요한 또 군사 요새지로서의 성격, 그게 또 관덕장의 의미하고도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탐나 형승이라는 이제 현판을 지었고요. 이 호남제일정 현판 역시도 왼쪽에 보면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모, 시월, 쥐목, 박선양, 시년, 당신 나이 육순오. 이 순이 열을 십순이니까 역시 이분도 65세 때 박선양 목사 고종 때입니다. 요 이모는 아마 이모군란으로 더 많이 알려진 1882년 그때 10월에 요 쥐목은 이제 목사를 이렇게 쥐목이라고도 하거든요. 박선양 목사가 쓴 글씨예요. 이 호남제일정이라는 말은 우리 제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호남 지역인 저 전라북도 정읍 피양정에도 호남제일정이라는 현판 달린 건물이 있고 남원에도 가보면 광안루로 널리 알려진 광안루 건물에도 호남제일루라는 현판에 걸려 있습니다. 광안루야 2층 누각이기 때문에 호남제일루라고 표현한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같은 조금 단층 건물로서 호남제일정은 지금 전라북도 정읍의 피양정하고 우리 제주의 이제 그 관덕정에 이제 두 개가 똑같이 지금 호남제일정이라고 이렇게 달고 있어요. 이 피양정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전라관찰사 감사, 전라감사가 그 이취임식을 거행하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아마 건물 규모가 이제 좀 컸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호남제일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제주 향교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제주 향교뿐만 아니고 삼업 향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죠. 우리 제주 향교나 대정 향교나 정해 향교나 다 지금 우리 제주도 유형문화재 2호, 4호, 5호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국보나 보물은 국가지정문화재고 국가지정문화재에 아직 지정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제주도에도 이제 잘 보존해야 될 이제 문화재가 있다 해서 유형문화재로 제1호가 뭐냐면은 저기 삼양동 불탑사에 있는 고려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5층 석탑입니다. 삼양동 불탑사 5층 석탑이 아마 시기도 고려시대이고 해서 우리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1호로 이제 지정이 됐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제2호가 우리 제주향교입니다. 물론 이 제주향교 전역이 유형문화재 2호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 중에도 대성전만큼은 작년인가요? 작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됐죠. 보물로. 그래서 지금 제주향교 자체는 유형문화재 2호, 안에 있는 대성전 건물은 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매토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정향교 4호, 5호 처음 세워진 창건연대가 중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논란이 많아요. 그 문헌이든 심지어는 비석이든 비문 내용이든 막 내용에 따라서 지금 제주향교의 창건연도 그리고 또는 정의향교, 대정향교 창건연도를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거는 아마 학자들에게 맡기고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일단 조선이 건국된 1392년 제주향교가 일단 먼저 이제 창건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타당할 듯하고요. 정의연과 대정연이 세워지는 건 아까 우리가 태종실록에서 봤죠. 1416년에 정의연, 대정연이 성립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416년에 대정연 설치와 정의연 설치와 동시에 향교 설립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설치된 자리에 계속 향교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돌이 구교동, 일돌동, 이 구교동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주은행 본점 자리 지금 그 지역을 얘기하고요. 그러다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용담동으로 이렇게 가 있고 대정향교도 역시 처음에는 대정향교 북성안에 세웠다가 나중에 뭐 이원진 목사인가 언제 때는 서성안에 옮겼다가 다시 또 이원진 목사 이전에 서성안에 옮겼다가 이원진 목사가 이제 대정현성에 놔두는 게 아니고 저기 그 안덕 사계리로 내려간 단산 박음지 오름 아래로 이렇게 대정향교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정향교만 현성에서 밖에 있어요. 제주향교도 지금 예전 제주성 밖에 지금 가 있습니다만은 정의향교는 지금 정의현성 안에 있죠. 그래서 정의현 설치와 처음에는 서성 안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또 서성 밖으로 화원동이라는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장인식 목사 때 지금 현재 위치로 이렇게 옮겨서 지금 현재 위치의 향교가 이렇게 이제 자리 잡힌 건 제주향교는 1827년에 지금 현 위치에 자리 잡았고 대정향교는 1653년에 현 위치에 이제 자리 잡았고 정의향교는 1849년에 지금 현 위치에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향교가 이제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닌 곳이냐를 보실 때 문묘를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묘를 향교를 알기 위해서. 문묘가 뭐냐 하면은 문묘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망라해서 맨 위에 중국과 우리나라 유교 성현들을 모신 사당을 문묘라고 합니다. 문묘. 그래서 그 중국과 우리나라 유교 성현을 모신 사당 문묘가 서울에는 어디 있냐면 성균관에 있는 거고요. 지방에는 어디 있냐면 향교에 있는 겁니다. 향교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 문묘가 언제 세워지냐면은 어떤 분 잘못 착각해서 통일신라 신문왕 때 국학 설립될 때 문묘가 처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통일신라 때로 넘어가서 성덕왕 때 그때 김수충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건너가고 공자의 영정 또는 공자의 제자인 시철 10명 그리고 또 70위 제자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유교 성현들의 화상 그린 초상화를 갖고 들어와서 그거를 기존 신문왕 때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국립대학 국학에다가 이렇게 배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문묘의 시초로 봐요. 714년에.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와서 유교국가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확장되냐면은 대성전에는
공자 제자 중에 아주 유교적으로 성인과 가까운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제 안자, 증자, 자사, 맹자 요 네 사람을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사상. 그리고 또 공자 제자 중에 사상에는 안 끼지만은 당시 공자 살아있을 당시 제자로 뭐 자로, 자하, 자장 이런 이제 그 10명의 아주 수제자급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십철이라고 부릅니다. 공자 문화생 10명이다 해서 이제 십철이라고 부르고, 송나라 때 가면은 훨씬 이제 춘추전국을 지나서 한나라, 당나라를 거쳐서 이제 송나라 때 가면은 당나라 때부터 이미 불교나 도교가 이렇게 막 그냥 그 활성화돼서 유교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침체기를 꼈죠. 그러면서 유교 유학에도 어떤 그 철학에 좀 담겨야 된다 해갖고 이 주렴괴, 정명도, 정의천, 소강도, 소강절, 장행거, 그리고 이제 주희라는 사람까지 우리가 높여서 주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 6명이 유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죠. 이 이른바 이제 유교 철학이라고 불리는 성리학 또는 주자학을 완성시켜냅니다. 이 사람을 송조육현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총 몇 명이냐면 21명. 공자와 사성과 10명과 6명. 요 21명만 모신 곳이 대성전이었어요. 조선시대 내내. 그리고 이 대성전 왼쪽 오른쪽으로 또 길게 늘어선 건물, 즉 동무와 서무라는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쭉 늘어선 건물에는 중국의 또 유교 성현 47명과 우리나라 유교 성현 9명, 가장 최초로는 이제 설총부터 시작해서 최치원, 고려시대 때는 안양, 뭐 정몽주, 조선시대로 들어오면 뭐 다 아시는 무슨 뭐 퇴계, 율곡 선생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유교 성현 9명, 그리고 또 서쪽으로도 47명, 9명 해갖고 이렇게 세 곳에 이렇게 이제 그 유교 성현들의 신이 우리나라 중국과 모셨는데, 해방되고 나서 1949년에 이 유림대회에서 이제 지금도 저기 성균관에 이제 우리나라 유림회가 있죠. 이 유림대회에서 동무와 서무에 배양된 중국 유교 성현 요 47위, 즉 합쳐서 94위죠. 94위는 굳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해서 요 중국 동무서무에 모신 94위는 매위, 땅에 이제 묻고 매안 묻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교 성현들 18분을 저기 대성전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균관이나 우리나라 전국의 향교나 우리 제주 향교나 어디 저 정의향교, 대장향교에 가도 대성전에 이렇게 공자, 사성, 공문십철, 송조육현의 우리나라 유교 성현 18분 해서 총 39명, 중국 21명, 우리나라 18명, 그래서 지금 39명의 신의를 모셔서 이렇게 춘추로 제례 지내고 하죠. 그걸 석전제라고 하죠. 네. 이 향교가 위치하는 곳에 따라서, 향교에 위치하는 곳에 따라서 평지에 위치하느냐 아니면 조금 언덕배기, 구릉지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배치가 좀 틀려요. 요 향교는 아까 그 유교 성현들에 대한 제례하는 공간, 배향 공간인 문묘도 있지만은 또 유생들이 공부하는 교육 공간인 명륜당과 동제서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륜당과 동제서재와 대성전과 동무서무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평지일 경우에는 일단 먼저 앞부분에 배양 공간이 옵니다. 즉 저기 대성전부터 와요. 평지일 경우에는. 그리고 뒷부분에 명륜당이 갑니다. 예, 앞에는 사당이 있고 뒤에는 교육기관, 강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묘, 앞에 사당, 후학, 뒤에 학교
해서 이렇게 이제 평지일 경우에는 대체로 전묘후학입니다. 지금 성균관, 서울에 있는 성균관도 가보시면은 원래는 성균관대 정문에서 시작해서 성균관 대학교 쪽으로 올라가다가 그 오른쪽으로 보면 거기 계단 좀 높이 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밖에서 성균관으로 들어가는 천문입니다. 지금은 다 막아놨습니다만, 지금은 저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건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는 왕이 와서 그쪽으로 제례 지낼 때 들어가던 곳이고, 이제 일반은 다 이렇게 이제 그 성균관대 올라가는 길 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기가 외산문이라고 불러서 글로 들어갔으면 곧바로 뭐가 보이냐면 왼쪽에 서무, 오른쪽에 동무, 저 가운데 정면에 대성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성전 뒤로 가야 이제 동제 서재가 있고 명륜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사당이 있고 뒤에 그 학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묘후학의 공간 배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균관은. 이런 향교가 나주 향교라든가 이렇게 평지 쪽에 위치한 향교는 다 이런 향교가 많고요. 언덕배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래쪽에 명륜당, 그 학교가 있고 위에 높은 쪽에 이제 뒤에 대성전, 문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천 향교고, 우리 제주 향교도 그렇고 대정 향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 향교는 가서 보시면은 옮겨진 거예요. 명륜당이 지금 향교 들어가는 입구도 지금 도로변으로 나 있는데 거기가 향교 입구가 아니고요. 지금 제주 중학교 운동장 더 동쪽 부분으로 그쪽에 향교 정문이었고, 지금 제주 중학교 운동장 자리 쪽에 명륜당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지금 대성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주 중학교가 해방 후에 이렇게 이제 그 학교 운동장 확장하면서 명륜당을 대성전 지금 저 남쪽으로 옆으로 지금 옮겨놔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제주중학교 운동장 살리고 결국 향교 들어가는 입구까지도 지금 큰 도로변에서 이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지금 공간 배치는 예전 그 원래 제주향교 공간 배치와 지금 다른 겁니다. 예, 원래 제주향교 공간 배치는 전학 후묘죠. 앞에 학교 명륜당이 있고 뒤에 공간이 있는데, 향교 가서 보시면 조금 언덕배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릉지가 그렇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명륜당과 대성전이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 경우는 밀양향교고, 우리 같으면 저기 어디냐면은 정의향교가 그렇습니다. 정의향교를 딱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대성전이 있고 왼쪽 편 쪽으로 이렇게 이제 명륜당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의향교는 동향을 하고 있으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좌우로 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주 향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처음에는 구교동, 그 다음에는 가락천 동쪽 고량전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 동문시장 남쪽 편입니다. 그 산지천이 있죠. 산지천 저 동쪽 건너편에 바로 남쪽 그 동문시장 쪽, 이 시장 길 남쪽 편이 거기가 향교 있던 자리인데, 거기가 자꾸 습하다 해서 다시 또 서쪽으로 이인 목사 때 옮겼다가 지금 그 제주은행 본점 자리에 있다가 거기가 불탄 적이 있어요. 여기 1724년에. 다시 할 수 없이 동쪽으로 갔다가 이제 1755년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광양주경까지 갑니다. 나중에 1827년에 이제 용담동으로 지금 이전을 하죠. 그래서 제주 향교가 참 조선시대 내내 500년 동안 이사를 여러 번 다녔구나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요 앞에 도로입니다. 도로. 향교 정문 들어가는 입구 외산문이라고 하죠. 바깥에 있는 산문이다 해서 대성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달려서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요 하마비가 이제 세워져 있고요. 이 문이 외산문이 여기가 아니고 저기 제주 중학교 운동장에서 더 동쪽으로 이렇게 이제 쌓여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대성전이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대성전의 한자를 보시면은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 가운데가 성현성자, 성인성자로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룰성자입니다. 이룰성자. 왜 그런 거 하면은 특히 공자를 염두에 둬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건데요. 공자는 공자 이전에 공자가 존경했던 유교 성인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 유교에서 요임금, 순임금이라든가 하나라 세운 우왕, 뭐 은나라 세운 탕왕, 주나라 세운 문왕, 아까 무왕, 아까 그리고 또 무왕의 두 동생인 주공,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주나라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춘추전국 때 공자가 탄생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양식과 정신을 자기가 공부하겠다고 유학을 공부하고 또 후세들에게 이렇게 제자를 많이 양성해서 뭐 심지어는 삼천제자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제자를 양성해서 이렇게 이제 유학을 전승시키잖아요. 그래서 공자는 먼저 번 유교 성인들을 다 모아서 집대성해서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어줬다 해서 개왕계례, 여기 계승할 개자 왕자, 쥐날 왕자, 갈 왕자, 쥐나온 즉 옛날을 계승하고 계례, 열개자, 올레자, 다가올 미래 후손들에게 열어줬다 해서 공자를 개왕계례의 성인이다, 뭐 이렇게 유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집대성 한 거죠. 그 먼저 번 유교 성인들은 그때 집대성의 대성자를 따서 공자를 표현하고 그래서 공자를 모신 사당이다 해서 대성전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성현성자를 쓰면 안 됩니다. 이룰성자를 써야 돼요. 이 성균관이든 지방에 있는 향교든 우리 제주에 있는 향교든 저 대성전 현판 글씨는 다 똑같아요. 누구 글씨냐면 한석봉 글씨입니다. 석봉 한호 선생의 글씨가 서울 성균관에 이제 딱 대성전에 걸리고 나서 지방에서는 한석봉 선생의 글씨를 다 모각해서 모사해서 지방 향교에도 대성전을 다 똑같이 지금 현판을 새겨놨기 때문에 어느 향교, 지방에 있는 어느 향교에 가도 다 서울 성균관 대성전하고 똑같습니다. 석봉 한호의 글씨예요. 명륜당입니다. 옮겨진 건데 이것도 서울 성균관에 있는 명륜당 이 글씨를 그대로 모사해서 지금 지방향교에 다 거의 퍼져 있어요. 서울 성균관에 있는 저 명륜당 현판의 요 글씨는 신안주희서 해서 아까 그 성리학, 주자학을 완성해낸 주희가 이제 썼고 주희의 본관이 이제 강남 쪽에 신안이에요, 중국. 그래서 신안주희가 썼다 해서 이제 명륜당 글씨는 주자의 글씨인데 우리나라도 받아온 거죠.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받아오고 서울 성균관에 먼저 달고 지방에 있는 향교는 서울 성균관에 있는 요 명륜당 주희 글씨를 또 모각해다가 다 이제 지방의 명륜당 글씨로 이제 가요. 명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맹자에 나와 있어요. 하나라 때는 교라고 부르고 은나라 때는 서라고 부르고 주나라 때는 상이라고 부르는데 요 세 개가 교나 서나 상이 다 학교다 이거요. 학교. 배우는 거 학교고 학교는 요 세 대가 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가 공지 다 공통됐는데 그 공통된 지향하는 목표 뜻이 뭐냐 하면은 모두 소위 명인륜야, 사람의 어떤 그 도리를 밝히는 것이다, 인륜을 밝히는 것이다 해서 사람인 자 빼고 명륜이란 말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명륜당이라는 말은 맹자 등문공에 이제 있는 말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성균관에 있는 명륜당 현판은 2개 있어요. 아까 지금 각 지방 향교에 이렇게 모각되어 있는 현판들은 성균관에 있는 내부 현판이고요. 안에 있는 현판. 밖에는 요 현판은 이 밖에 있는 건데 서울 성균관에 요거는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중국 명나라 사신인 주지반이라는 사람이 우리 조선에 온 적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써준 글씨를 지금 밖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주지반서라고 이제 서울 성균관에 있는 명륜당 현판이 이제 밖에 걸려 있고요. 서울 성균관 명륜당 안에 들어가시면은 안에 현판에 이렇게 명륜당에서 신안주의서라는 요 현판이 있습니다. 요 현판을 지금 지방향교에서는 다 모각해서 달고 있는 거죠. 네. 제주향교에 좀 특이한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전국향교에서 볼 수 없는, 전라도 이제 전주향교 정도에서만 이제 볼 수 있는 개성사라는 사당이 지금 명륜당 언덕배기에 올라가면은 이 사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사당이냐 하면은 원래 서울 성균관에도 세워졌던 사당이었어요. 그리고 또 전국에도 세워라라고 조선 후기 숙종 때 명이 나가는데 나중에 해방 전후로 해서 다 다른 지역 향교나 심지어는 서울 성균관도 개성사를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 향교하고 우리 제주 향교만 남아 있는 거죠. 이 아까 공자 직제자인 4명의 사성, 이분들의 아버지를 모시는 사당이에요. 이 개성사라는 게 공자의 아버지가 공숙량을, 또 안자의 아버지가 안무유, 안회죠. 안회. 그리고 증자의 아버지가 증정, 자사의 아버지가 공리, 맹자의 아버지가 맹격. 요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 5명, 이분들을 세상에 내게 해주셨다 해서 성인을 열었다. 예. 유교 성인들을, 이 개자가 열개자에다가 성인 성자거든요. 예, 유교 성인들을 여신분들이라 해서 아버지들을 모신 사당이에요. 아주 그 전형적인 유교 가부장적 어떤 의식이 담긴 사당인데, 이것을 뭐 그렇게 이제 오늘날 관점에서 보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조선시대 이제 당시에 이렇게까지 이제 사당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제주에 전국적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사당도 그대로 온전한 채 이제 놔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정의향교라든가 또 대정향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좀 살필 수 있고, 대정향교에서는 조금 독특한 게 하나 있어서 이거를 좀 일단 소개해드리면은 동제입니다. 동제. 대정향교 아래가 이제 명륜당이고요. 명륜당의 동쪽 편에 이제 동제, 유생들이 이제 공부하던 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제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의문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어요. 이 현판은 이거는 모각한 겁니다. 지금 현재 대정향교 동제 의문당 현판은 모각한 거고, 그럼 원래 현판은 어디 있냐면 이게 원래 현판이에요. 의문당이라는. 이 원래 현판은 지금 추사기념관에 있습니다. 추사 적거지 추사기념관에 이제 세워져 있고, 아까 글씨랑 똑같죠. 요게 추사관에 있는 원본 의문당이고, 요게 지금 현재 대정향교에 있는 의문당 모각한 현판입니다. 누구 글씨냐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추사 김정희 선생 글씨예요. 이 현판, 아까 이 원본 현판 뒷면에 보면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 이쪽 부분은 이건 이 해방 전후, 일제강점기 전후 때 분들이 쓰신 글이고, 이 부분 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글을 보시면 공탄 2397년 도광 26년 병오년 11월에 해서 요 도광 26년이라는 게 이제 청나라 연호인데요. 우리 조선으로 따지면 1846년입니다. 조선 후기 환종 때인데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딱 유배 와 있을 때예요. 1846년에
진주 후인 강사공청. 진주 본거 후인 진주강 씨의 이제 후손이다 이거예요. 이 강사공 당시 대정향교 훈장이었답니다. 강사공이란 사람이 요청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적소 전참판 김공정희, 즉 적소, 유배인 와서 머물렀던 장소를 적소라고 부르죠. 유배인으로 내려온 적소에 있는 전참판, 추사 김정희 호조 참판으로 이렇게 이제 역임했으니까 전참판인 김정희가 김정희에게 요청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을 제자에다가 현판액자, 현판을 좀 지어달라 해서 글도 짓고 음운이라는 말도 짓고 글씨도 이제 써줘서, 그래서 삼갈 근자에다가 요 걸개자 삼가 걸었다 해서 이제 요 음운당 요 현판에 대한 역사가 딱 쓰여 있어요. 1846년에 만든 현판이구나. 추사 김정희가 쓴 글씨고 이문당이란 이름 자체도 추사 김정희가 지었구나 라는 사실이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까지 더 확인되냐면 여기 각자 이 추사 김정희가 써준 글을 목판, 나무판에다가 새긴 사람은 각자는 또 누구냐면 향원, 아마 요 대정향교의 이제 유생이었던 향원이었던 오재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무판에다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써준 글씨를 새겼다라고 해서 각자까지 이제 소개돼서 우리가 저 음운당 현판에 대해서는 아주 저 뒷면에 있는 문헌 글귀 때문에 그 연역을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뜻이 뭐냐면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의심하다는 뜻이고 무는 물을 문자, 질문할 문자. 의심이 생기면 질문해라 이거예요. 유생들한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뭔가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잘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꾸 질문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의문이라는 말이 원래 의사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의심이 들면 질문을 생각하라라는 의사문에서 따온 말이고, 요 의사문이란 말은 역시 논어에 나온 말이에요. 논어 계시편에 보면은 공자가 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자왈 군자유 구사 해갖고 공자가 말하기를 이른바 훌륭한 분이라는 군자는 9가지 생각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시사명, 보는 데는 밝음을 봐라, 청사총, 들을 때는 아주 좋은 말만 들어라, 뭐 이런 쭉 9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7번째가 의사문이에요. 의심날 때는 질문을 생각하라. 여기서 이제 의문당이라는 말을 따온 겁니다. 추사 김정희가 논어 계시편에 있는 공자의 말을 지금 따와서 지은 글이죠. 의문당이. 이제 향교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사실 오늘 조금 방어 시설까지도 이렇게 조금 가볼까 했었는데, 요 오얀당 귤림사원까지만 조금 말씀하셔서 아마 우리 조선시대 그 유적을 중심으로 한 제주 역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얀단입니다. 방어 시설과 관련된 부분만 해도 우리가 말씀하고 공부하려면은 최소한 또 2시간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여기 오연단까지만 공부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연단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크게 오현단이라고 이제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된 게 아니고요. 2000년대 초반인가 제대 이제 미술학과에 계신 문기선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쓰신 글씨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문기선 교수님이 이제 쓰신 글씨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 뒤에 가서 보세요. 요 뒤에 가서 보면은 몇 년에 문기선서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그 비석이든 기념비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보실 때는 앞에 그냥 그
비문만 보지 마시고 좌우 뒤까지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언제 누가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썼고 이런 내용까지도 이렇게 이제 함께 아셔야 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아실 거예요. 중국에서는 주자가 백록동 서원을 열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장소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요 중종 때 주세봉 군수가 경상도 풍기 군수인 주세봉이 고려말 때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안양을 추모해서 안양을 추모하기 위한 사당 세우면서 백운동 서원을 연 게 이제 최초고요. 중종 때 조선전기. 5년 뒤에 그 풍기 군수로 퇴계 이황 선생이 이제 가신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거 좋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유교와 관련된 성현을 모셔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 요것을 지방에서도 그리고 이 유교 성현을 아무나 유교 성현이 아니고 그 고을 출신 유학자, 유교 조금 훌륭한 분을 모셨다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유명하면 저 성균관에 있는 문묘로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우리 고을에서 배출해낸 훌륭한 분을 모시는 사당이다.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이 참 좋은 풍습이다 해서 이 국가에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왕께서 좀 관심 가지고 현판 이름도 또 직접 친필로 써서 내려보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럴 때는 왕이 무슨 그 현판 글씨만 하나 딸랑 써서 내려보내요. 온갖 책, 그 공부하라는 책도 그냥 막 수십 권, 수백 권 내려보내고, 또 너네들은 공부만 해야 되니까는 일하는 사람들 노비든 몇 명 딸려보내고, 또 너네들 공부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어디 경제적으로 좀 공공한 상태에 빠지면 안 되니까 땅 한 뭐 1000평이면 하여튼 좀 많은 땅도 넘겨주고 해서 이렇게 토지나 노비나 서적을 임금의 친필과 함께 내려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액이라고 부릅니다. 사액. 한자 뜻 그대로는 하사할 사자에다가 현판 액자여서 현판을 하사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현판만 그냥 하사한다 해서 그게 사액서원이 아니고 토지, 노비, 서적 등을 함께 이렇게 이제 하사한다는 뜻으로 이제 사액서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550년에 소수서원이라고 이제 명종이 친필 써서 내려보내줘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서원이 최초의 또 사액서원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막 지방 곳곳에 그냥 막 서원이 그냥 곳곳에 이제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영조 때 보면은 전국에 1000여 개소나 이렇게 세워지고, 이때를 기점으로 보면 우리 제주에도 이제 귤림서원이 이미 세워진 거예요. 이 중에는 뭐 한 5, 600개 이상이 사액서원이고, 그러니 그 서원전, 면세전이어서 국가에 세금 안 내죠. 노비들, 면역자들이어서 국가 부역 부담 안 하죠. 그리고 또 조선 후기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 노론소론 해가면서 이제 붕당 정치가 이렇게 이제 전개될 때 아닙니까? 지역마다 이게 그 붕당에 나쁘게 표현하면 소굴, 좋게 표현하면은 붕당의 근거지가 되면서 이게 이제 정쟁에 또는 어떤 그 학문적 논쟁에 근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원이. 그러다 보니까는 영조 때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서원 철폐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영조 때 1000여 개소를 뭐 거의 한 300~400개 이제 없앴는데, 영조 죽고 나서부터 다시 또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19세기로 세워져서 대원군 때 가니까는 1870년 전국적으로 역시 그만큼 다시 풀어놨어요. 대대적인 이제 서원을 철폐한 거죠. 심지어는 영조 때를 기점으로 우암 송시열 선생은 노론에 거두고 당대 이제 그 유학의 어른이다 해갖고 44개 서원에서 우암 송시열 선생을 이제 모시고 정도로 우리 제주도 귤림서원도 우암 송시열 서원을 모신 사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47개소만 남고 모두 철폐하고, 지금은 34개소만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이제 남아있다는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현교가 막 복설되면서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몇 개소가 또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34개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연단, 균림서원이라고 불리던 오연단, 그 첫 출발점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그 첫 출발점은 1578년입니다. 1578년. 충암 사당이 생겨요. 이름을 충암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충암묘는 오늘날 오연단이 아니었어요. 어디냐면은 가락천 동쪽이었습니다. 가락천 동쪽. 이 가락천 동쪽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아시겠지만 오연단 바로 그 아래에 내려가 보시면 샘물 쏟는 곳이 있어요. 오연단에서 조금 내려와서 그 아래 보면은 가락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샘물 쏟는 곳입니다. 하천이 아니고 이 가락천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산지천 본류와 산지천 본류 쪽으로 향하는 가락천이라는 또 하천천자가 또 예전에는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다 합쳐지고 매립되고 건물 들어가고 해서 도로 생기고 해서 지금은 가락천의 샘물천자의 가락천하고 이 산지천의 지류로서 가락천의 하천천자가 다 사라져 버렸죠. 지금은. 예, 그 가락천의 동쪽이라는 건 지금 그냥 산지천의 동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오연단에서 좀 내려와서 산지천 건너편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가락천 동쪽에 충암사당이 세워집니다. 임진 목사 때. 이 임진 목사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제 백호 임제예요. 그 황진이 무덤가에 가서 이렇게 뭐 술 한잔 하고 뭐 했던 이 조선의 이제 천재 요절 시인 백호 임제가 이 임진 목사의 아들로서 27살 때 과거 급제에서 아버지 임진 제주 목사에게 자랑으로 내려왔어요. 과거 급제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 백호 임제가 1577년에 제주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만나고 제주도 일주를 해요. 심지어는 한라산 정상까지 등산하고, 그래서 한 4개월 제주도에서 살다가 자기 고향인 나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제주 그 기행문 남긴 글이 남명소승이라고 있어요. 그 남명소승이라는 글에 보면은 요 충암묘기라고 있습니다. 이 충암사당을 처음 세우면서 건물을 처음 세우면서 아버지 임진 목사와 그리고 아버지를 보좌하던 제주 판관 조인후가 이제 처음으로 이 건물을 세우는데 자기에게 글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호 임제가 이제 써준 거예요. 어찌 보면 균림서원 저 오연단의 가장 최초로 이제 글을 써준 사람이 백호 임제가 되는 거예요. 이 백호 임제가 충암사당을 세워요. 충암은 또 누구냐면 한 50년 전에 이 시점으로 1578년에서 한 50년 전에 우리 제주에 유배온 충암 김정 선생을 얘기하죠. 1519년에 김효사화라고 이제 중종 때 훈구파와 살인파 사이에 이제 어떤 그 대립으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 세력이 이제 훈구파들에게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요. 그 김효사화 때 조광조와 함께 이제 개혁 정치를 폈던 충암 김정 선생, 아주 조광조와의 친구였던 이 충암 김정 선생이 제주도에 1520년에 유배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2020년이기 때문에 충암 김정 선생이 제주에 유배 온 지 뭐 50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부 역사학자들이든 저도 나름대로 의미를 좀 되새겨보자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만은 이 충암 김정 선생 650주년을 맞아서 우리 제주 유배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데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제주학연구센터에서도 아마 지금 그 제주 유배 연구와 관련된 연구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충암 김정 선생 사당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지금 오연단이 아니라 바로 그 건너편에 동쪽에 있는 동문시장 남쪽 지역에 충암 사당이 세워져 있어요.
그 아까 향교가 가락천 동쪽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제가 동문시장 남쪽이라고 얘기했던 곳 있죠. 그 제주 향교 옮겨갔을 때의 제주 향교와 충암사당이 담벽을 맞대고 붙어 있었다라고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578년에 이렇게 충암사당이 이제 먼저 거기에 세워지고 거의 한 100년 있다가 1660년에 외란이 끝나고 나서 효종 때 이 오연단 지역에 처음으로 장수당이 세워집니다. 장수당이. 그리고 또 이 장수당 처음 세워질 때 이 오연단은 또 그 이전에 또 누구 집터였냐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영곡 고득정 선생이 또 살던 집터였대요. 제주시에서. 이 영곡 고득정 선생이 살던 집 예터에 당시 제주의 이제 훌륭한 유생이었던 명도암 김진용 선생이 당시 제주 목사였던 이괴 목사에게 이 향교만 갖고서 제주에 이제 그 어떤 청년들 유학 공부하고 하기는 너무 지금 이 그 교육 공간의 유생들을 못 받아들인다 이게요. 우리 제주에도 이 좀 청년들, 청년 이상 청년들 유학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대학교를 하나 세운 게 그게 장수당입니다. 장수당. 그래서 장수당이 먼저 세워져요. 지금 오연단 자리에 제일 먼저 들어선 건물은 오히려 장수당입니다. 1660년에. 이 장수당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저 가락천 동쪽에 있었던 요 충암사당을 1667년에 최진남 판관이 이 장수당 뒤에, 즉 지금 현재 오연단 그 지역으로 충암사당을 옮겨요. 1667년에 옮기니까 이제 앞에는 뭐가 있고 장수당이 있고 뒤에는 누가 있고 충암사당이 있는, 즉 학교와 사당이 있는 전학후묘에 어떤 서원과 같은 이제 또는 향교의 배치와 같은 전학후묘에 이제 서원 면모를 갖추게 된 거죠. 1667년에. 그로부터 이제 한 5년 뒤에, 한 15년 뒤에 1682년에 신경륜 절제사 당시에, 신경륜 목사 당시에 제주 유생들이 자꾸 숙종에게 상소를 올려요. 지금 저 충암사당만 세워 있는데 충암사당 말고도 그 이후에 우리 제주에 온 아주 훌륭한 유학자들이 많다. 예를 들어 규암 송인수나 또는 동계 정원 선생이나 또는 청음 김상원 선생이 제주도에 다 왔다 갔던 훌륭한 유학자들이다. 그래서 기존에 누구하고 충암 김장 선생과 요 세 분하고 제주와 인연이 깊은 목사나 유배인과 어사들 이 네 분하고 이 세 분하고 합해서 네 분을 모시는 사당으로 만들겠습니다. 해서 이제 서원을 세우겠습니다. 해서 숙종한테 서원 이름까지도 이제 좀 지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귤나무 숲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숙종이 귤림서원이라는 그 현판도 직접 써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서적이든 토지 노비든 하사하면서 드디어 이제 귤림서원이 요 1682년에 탄생한 겁니다. 1682년에 탄생했을 때 이 귤림서원에서 모셨던 그 유학자는 네 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682년에서 7년 뒤에 제주에 또 누가 유배 오냐면 우암 송시열 선생이 유배 옵니다. 1689년에. 그때가 이제 그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해서 숙종 때 이 아주 노론과 남인 사이에 이 황국이 이제 벌어지죠. 그 중에 두 번째, 남인에 의해서 이제 서인 또는 노론 세력을 탄압하는 이제 장희빈과 장희재를 중심으로 한 이 남인 세력에 의해서 이 인현왕후를 폐비시키고 이렇게 이제 남인이 정권을 잡는 기사왕국이 1689년 때, 그때 남인이 집권할 때 우암 송시열 선생은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서 충청도로 내려가 있을 때 상소를 올리죠. 중앙조정에서
너무 일찍 세자책봉을 한다. 이 먼저번 왕비였던 인현왕후에게는 소생이 없는데 장희빈에게는 아들이 낳아 있고 이 어린 아들 아직 나이가 최소한 5-6살 이상 되지도 않은 어린애를 2-3살 때 세자책봉 먼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우암송시열이 상소를 올렸다가 숙종과 장희빈의 이제 그 눈 바꾸려고 제주도로 유배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83세예요. 막 그냥 어르신 뭐 돌아가실 때 이제 그 나이 들 때 이제 상소 올렸다가 제주도로 유배 온 거죠. 유배 와서 이제 어디에 사냐면 저 칠성통 끝자락 산지천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살았어요. 우암송시열 선생이. 그러다가 유배 온 지 100일, 105일인가? 105일 만에 다시 서울에서 우암송시열 선생을 불러 올려라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다시 또 불려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전라북도 정읍에서 올라올 곳 없다. 사약 받고 거기서 죽어라 해서 우암송시열 선생은 그 전라북도 정읍에서 사약 받고 돌아가셔요. 제주에 온 기간은 한 105일밖에 안 되는데 산지천, 칠성통 산지천 쪽에 살았고 이 분이 나중에 노론이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우암송시열 선생 명예회복을 시켜야 된다 해서 명예회복 시키고 나니까 1695년에 우암송시열 선생도 우리 제주와 인연이 있다 해서 이제 사현에다가 이제 한 분을 더 모셔서 오연을 모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익태 목사 때 1695년에 드디어 이제 오현 요 5분을 모신 사당이 있고 오현묘 또는 오현사 사당이 있고 앞에 장수당이라는 또 학교가 있는 이 전체를 포괄하는 귤림서원이라는 공간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지금 앞쪽으로는 거기 막 주차장 이제는 지금 뭐 이제 새롭게 이렇게 아마 그 건물들 옛 건물들을 헐어내고 뭐 이렇게 보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앞 지역까지 이렇게 이제 그 귤림서원터였어요. 지금 다 후원으로 사당 후원 쪽에 지금 비석들 세워놓고 거기만 지금 오얀단으로 지금 조성해 놨습니다만은 실제는 이제 그 지금 조성해 놓은 오얀단 건물 바로 북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최소 한 50m 앞까지 이렇게 이제 큰 뒤에 오얀사당 앞에 장수당 또 이 동제서재와 같은 강당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이제 존재했던 곳입니다. 이러던 게 1871년 아까 말씀드린 대원군의 서원 철폐로 귤림서원까지 이제 철폐당하고 4년 뒤에 그 자리에는 학교로 강학 공간으로 경신제를 이렇게 이제 설립한 적이 있고 92년에 그러니까 귤림서원이 철폐된 지 20년 뒤에 1892년에 이 제주 유림인 김희정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유림 이분들이 그 지금 현재 거기 자리에다가 이 표석, 조두석 5개를 딱 세워놓은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오연단인 게 언제냐면은 189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현단이라는 말은 오현을 죄례 지내기 위한 단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현단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건 사실 1892년부터 오늘날까지 한 130년 정도가 그 지역을 오현단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00년대 하반기부터 한 300년 이상 그 지역은 조선시대 때 뭐라고 불리는 곳이냐면 귤림서원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따라서 이제 과연 그 지역을 귤림서원이라고 얘기를 귤림서원터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옳은지 아니면 오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지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하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듯합니다. 오연 선생 생물년을 한번 써봤고요. 순서는 충암 김정 선생, 규암 송인수, 동계 정원, 청원 김상원, 우암 송시열 선생 순으로 나이 순인데 제주에 들어온 순서는
충암 규암 선생 이후 청음 선생이 먼저 들어오고 동계 선생이 광해군 때 유배 오고 우암 선생이 나중에 와서 청음 선생과 동계 선생이 제주에 들어온 거는 청음 선생이 먼저 들어와요. 나이는 1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동계 정원 선생과 청음 김성한 선생이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유배인으로 오신 분이 3분이고 충암 김정, 동계 정원, 우암 송시열. 제주 목사로 온 사람이 송인수, 어사로 온 사람이 이제 김상헌이죠. 오연단에 있는 지금 금성문이 총 7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근데 이 빨간색으로 된 게 원래부터 그 자리에 세워진 비석들이에요. 예, 오연 조두석, 아까 92년에 세웠다고 그랬죠. 그 다음 그 조두석 바로 앞에 보면 거북바위 받침, 귀구에다가 귤림서원 묘정비를 장인식 목사가 1850년에 세워요. 그래서 거의 비석에 가서 보시면 아주 깨알 같은 한자 글씨로 앞뒷면 빽빽하게 귤림서원이 창건되고 그 이후의 내력과 이 귤림서원에서 모신 오현 5분, 충암김정 선생 어떤 분이다, 뭐 규암 송인수 선생 어떤 분이다 쭉 써 있습니다. 그게 그 한자로 이렇게 이제 비문으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향연사 유업이가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오현 선생만 모신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나중에 요 1800년, 1840년대 초반에 이원조 목사가 제주 출신으로 또 훌륭한 유학자들은 모시는 사당이 있어야겠다 해서 오연단 동쪽으로 향현사라고 이 명도암 김진영 선생과 영국 고득종 선생을 모시는 사당을 만들어요. 향연사. 그 향연사가 귤림서원 바로 옆에 있었어요. 지금도 가서 오연단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위에 조그만 건물 하나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 원래 거기에 지금 세운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들어가는 입구 좀 그 아래쪽 그쪽 지역에 생겼을 텐데 거기 지금 그 경로당 2층 세워져 있고 해봐서 이제 더 이상 공간이 없으니까 지금 그 위로 올라 세우는 건데 원래 그 자리는 아닙니다. 예, 향연사 있는데 그 향연사마저 귤림서원 대원군 철폐 때 없어져 버리니까 역시 93년 때 여기가 향연사가 있었던 터다 해갖고 유업비를 남긴 게 지금 오연단에 이제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맨 오른쪽에 보면 증주병립이라는 마해명이 1856년에 이제 새긴 게 있습니다. 요게 요 4개가 원래부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세워진 거고, 이 3개 충암 정려유업이, 우암 정려유업이, 노범 김정 흥학비 요 3개 비석은 원래 오연단에 있었던 게 아니고 충암 정려유업이는 아까 충암 선생이 유배했던 그 가락천 동쪽 지역에 여기가 충암 선생이 유배했던 처음 터다 해서 비석 세운 것을 해방 후에 이게 다시 오연단 쪽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온 거예요. 보존이 잘 안 되다 보니까는 비석이 두동강 나고 그마저도 산지천 하류에 떠다니는 것을 겨우 아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확인해서 지금 그 오연단 쪽으로 이제 옮겨놓은 거고요. 요 우암 정려 유업이도 역시 아까 우암 선생이 유배했다는 칠성통 그 끝자락 산지천 쪽에 거기 세워졌던 비석인데 그게 원래 거기에 세워졌다가 1935년 일제강점기 때 거기가 다 일본인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그 민가들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비석 하나만 땡그레이 남아 있어서 유림들이 그걸 제주향교로 옮겨놨어요. 용담동 옮겨놨다가 또 제주향교 그 정문 앞에 세워져 있던 우암 송시열 선생 유업이가 제주 아까 운동장 세우고 명륜당 옮기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주향교 측에서 그 우암 송시열 선생 정려유업이를 향교 안에 들여놓은 게 아니고 놔두고 제주도 이제 그 문화재 당국에서 오연단으로 이제 옮겨온 게 197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연단에 있는 비석 중에 제일 늦게 들어온 비석이 오히려 우암 선생 비가 제일 늦게 들어오는데 있는 비석들 중에는 제일 오래된 비석이에요. 지금 그 비석이 1772년에 세워진 비석입니다. 그리고 노범 김정 선생은 오연하고는 상관없고 오히려 저 건입동에 세워졌던 삼천서당을 세운 인물이죠. 김정 목사. 화북항 축항공사도 했던 이 노범 김정 선생 요 흥학비도
건입동의 그 삼천사당 터에 세워졌던 것을 58년도에 이게 이제 오연단으로 넘어온 거예요. 93년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연단에는 7개 이제 그 유물들이 있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두석이죠. 오연단. 요 뒤에서 봤을 때 이게 오연 조두석이고요. 요게 이제 길림서원 묘정비입니다. 요게 충안 김정선생 유업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향연사 유업이가 있고 요 옆으로 이제 또 노봉 김선생 흥학비가 있습니다. 이 길림서원 묘정비도 요 조두석이 있고 여기 향연사 유업이가 있고 여기 노봉 김정 목사 흥학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깨알 같은 이제 안짝글씨로 쓰여져 있죠. 길림서원 묘정비기 해갖고 1850년에 장인식 목사가 직접 쓴 글입니다. 예, 연역이 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언제 뭐 누가 했다 이런 거. 송규암, 뭐 김청음, 정동괴, 세선생, 그리고 앞에는 충암묘, 충암사당 해갖고 이제 사액왈 귤림이라고 사액서원 됐고 나중에 추향 우암송선생, 우암송시열 선생을 추가 배양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오선생, 요 5선생 이 얘기가 그 한자 속에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묘정비기의 내용 그냥 한번 보시고요. 향연사 유업입니다. 이게 충안 아까 그 두동강난 이 충안 김장 선생 유업이에요. 이게 두동강 나니까 충안 김장 선생의 이제 후손들이 너무 안타깝다 해서 지금도 오연단에 간혹 뭐 오연단에서 오연제를 거행한다 하면 충안 김장 선생의 후손들은 제주도 꼬박꼬박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 이 오른쪽에 이렇게 충안 김 선생 정려 유업비를 새로 세워놨어요.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비석이 두동강 났으면은 그 아래면 비석까지 좀 감안해서 이렇게 이제 그 길이를 좀 측정을 해갖고 그래서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조금 복원해 놨으면 좋은데 이 이품 이상 고관들이면은 비석에다가 이렇게 머리 씌울 수 있거든요. 이런 이 비석에 머리 씌우는 것을 개석 또는 관석이라고 하는데 이 개석 관석이 종류가 이품 이상은 이수라고 해서 용 2마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사각형의 모습을 씌울 수가 있는 게 이품 이상이고 그 다음에 3품 이하부터 한 6품까지는 가첨석이라고 해서 기와지붕 형태의 이제 그 지붕을 씌우고 6품 이하나 평민들은 이제 그 갈이라고 해서 아까 충안김정 그 비처럼 개석이 없는 반원형 둥그렇게 표현된 비석을 갈이라고 하는데 갈을 이렇게 세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수 세워놓고 오석으로 이렇게 이제 좀 이게 79년에 세운 겁니다. 이게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연단에 있는 기존의 조선시대의 옛비들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비가 지금 세워져 있죠. 그 옆에 오연단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왼쪽으로 보이는 게 이게 우암 송선생 정려 유업인데 칠성통에 있다가 향교 앞으로 갔다가 오연단으로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가서 보시면은 뒷면에 이렇게 마모돼 버렸습니다. 이게 다 탈락돼 버렸죠. 이 돌들이. 그래서 지금 글이 한 절반 정도밖에는 안 남아 있어요. 다행히 이원조 탐나지 초본이라든가 1954년 담숙의 어르신들이 쓴 증보 탐나지라는 책에 보면은 요 우암 송시열 선생의 비문이 이렇다라고 한자가 그대로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금은 뭐 2005년에 번역까지 다 돼서 그 역주 증보 탐나지라고 제주문화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 우암 송시열 선생 비문에 나와 있는 한문 원문과 한글로 된 번역문까지도 오늘날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의 초상을 한번 소개해 보고요. 요거는 이제 노봉 김정 목사 흥학비입니다. 이 삼천사당 건입동에 세워졌던 걸 갖고 온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오연단에서 가장 중요한 또
증주병립이라는 마해명입니다. 이 증이 아까 공자 제자 중에 이제 유학의 도를 전한 증자를 얘기하고요. 여기 주는 아까 성리학을 완성시켜낸 주희, 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증주는 증자와 주자가 병립, 이거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벽처럼 서 있네라고. 이 바위돌에다가 이렇게 이제 새겨놓은 거거든요. 앞에 귤림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은 저 뒤에 증자, 주자 두 분이 딱 서 있으니까는 공부 게을리 하지 말고 잘해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세워놨는데, 이게 세워진 거는 언제 세워졌냐면은 요 증주병립이라는 아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학, 최동건 후학, 홍경섭 언제 세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운 연도가 보니까는 1856년 숭정 네 번째로 병진년에 1856년에 이제 모각했고 최동건 목사와 홍경섭 판관 때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처음 새긴 거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요. 또 누구 글씨로 새긴 거냐 하면 이 두 사람의 글씨도 아니고요. 이 글씨가 우암 송시열 선생의 글씨예요. 우암 송시열 선생이 그럼 아까 제주도 유배 왔을 때 글씨 받아놓은 거냐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 1786년에 성균관 직광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던 제주 출신 변성우라는 분이 탁본을 했어요. 성균관 바로 인근에 가서 보시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에서 저 동쪽으로 올라가서 골목길을 따라 조금 위로 이제 언덕배기로 올라가다 보면 이 송시열 선생이 서울에서 살던 때의 집터가 있어요. 그 집터에 큰 벼랑바위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송시열 선생이 직접 본인 글씨로 큰 글씨를 써서 아까 증주병립이라는 글씨를 새겨놨었습니다. 그거를 탁본해서 귤림서원에 기증한 거예요. 고향에 왔을 때. 1786년 그때 곧바로 새긴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56년에 와서야 귤림서원에 소장하던 이 증주병립이라는 탁본이 있는데 변상우란 분이 정조 때 이제 가져온 거고, 이 서울 성균관 옆에 있는 우암 송시열 선생 집터에 우암 선생 글씨로 새겨진 마해명이다 라고 하니까 아까 그 최동건 목사하고 홍경섭 판관이 그 왜 귤림서원에서 사장시키느냐, 곧바로 귤림서원에 송시열 선생 모시기도 하니까 새겨놔라 해갖고 이제 56년에 새긴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건 어떻게 쓰여졌냐면 지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글씨 똑같습니다. 아까 거하고. 이거를 지금 탁본해 온 건데, 이게 서울의 유형문화재 57호로 지정되어 있는 명륜동에 있는 그 마해명이에요. 우암송시열 선생님. 근데 지금 이 바위가 너무 참 초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위를 축대 삼아서 위로 지금 연립주택이 4층짜리인가 지금 들어서 있어요. 이겁니다.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고, 여기 요 바위입니다. 증주병립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가서 보시면은 참 막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가 조선 정조 때 우리 제주 출신 유학생 변성우란 분이 가서 탁본해 오고 그걸 귤림서원에 이제 소장하고 거 있들 한 80년 뒤에 다시 또 1856년에 지금 새긴 거죠. 그래서 요 증주병립이라는 글이 우리 오연단에 새긴 것과 서울에 있는 증주병립의 마해명과 어떤 그 시대적 차이를 두고서 잘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습니다. 향연사고요. 장수당 지금 세워져 있는데 자리도 원래 여기가 아니죠. 지금 앞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자, 아마 우리 유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조선시대 제주사를 살펴본다고 해서 지금 방어 유적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그 제주의 이제 그 성곽 부분, 봉수 연대 부분, 조선시대 때 설치했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향후를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조선시대 때 제주에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어떤 관아 건물, 향교 건물, 서원 건물과 관련된 유적 중심으로 우리의 이제 그 조선시대 제주가 어땠는지 살펴봐서 이것으로 제주 역사 부분에 대한 강의를 이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